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로 물들이는 길목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작품 소개해드릴 건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번째 작품은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볼게요. 서찬 작가의 비는 다시 내린다라는 작품입니다. 작가 소개부터 함께 해볼게요. 서찬, 1996년 출생하였으며 문학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다. 글을 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소년 중 하나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비에 대한 애정과 자신에 대한 고찰들을 이야기한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고민들에 대해서 저자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현실을 인정한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책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게끔 도와주려 노력한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서찬 작가의 비는 다시 내린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글을 쓰고 그로 인한 결과물이 책으로 엮어진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방문한 감정은 다행스럽게도 두근거림이었다. 물론 짧은 시간을 사이로 우려가 뒤따라오긴 했지만 정말 다행인 일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듯이 어떠한 일에도 처음 드는 감정이 그것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을 써보기로 한 나의 작은 용기는 남다른 의미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나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에도 흥미가 있다. 그러나 나 혼자 방에 앉아 글을 쓰고 읽는 것과 내가 아닌 누군가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 나의 글을 읽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내가 끄적인 글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읽음으로써 나는 글쓴이가 되고 내가 쓴 글은 독자가 생기게 된다. 독자가 생기는 것은 나의 글을 판단할 누군가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게 누구든 글을 읽는 사람의 시간은 무의미해서는 안 된다. 글을 완성한 지금에서도 나는 아직 나와 어떠한 관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의 글을 읽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내용에 대해 말하는 모습은 쉽사리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들이 나의 글에 반영되었기를 소망한다. 물론 책이 출간된 후에도 독자들에게는 미흡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을 쓰는 동안 내가 말하려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오롯이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다음 소제목은요, 장마가 온다입니다. 뉴스에서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왜 여름에만 장마가 오는 것일까? 문득 찾아온 호기심에 핸드폰을 들어 검색해 보려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다. 오랜만에 떠오른 기분 좋은 호기심을 굳이 과학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은 까닭이었다. 나는 저번부터 미루느라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책을 겨드랑이에 끼우고서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팔을 창가에 기대어 책을 창틀에 얹어두었다. 나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베란다의 창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곳을 볼 수 있었다. 눈의 초점이 머물 곳을 찾던 와중 집 바로 밑에 위치한 텅 빈 놀이터가 한눈에 들어왔다. 항상 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럽고 뜨거웠던 미끄럼틀은 쏟아지는 비를 공허하게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마른 한숨으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한창 흥미진진한 전개가 막을 내리고 이야기의 결말로 바쁘게 달려가던 책을 다시 펼쳤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비가 오는 날을 좋아했다. 특히 비가 억세게 쏟아져서 빗소리가 창문을 넘어 나에게까지 닿을 때면 나는 이따금 하는 일을 멈추고 비를 보러 나오곤 했다.
B는 나에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끝을 모르는 길의 이정표이기도 했다. 또한 B는 가끔 나를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데려와 나에 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곤 했는데 나는 이 시간이 특히 좋았다. 그러나 B가 언제 처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는지 생각하면 명확하게 떠오르는 일은 딱히 없다. 여름의 더위를 이따금 날려주던 고마움 때문인지 새벽녘 슬픔에 축축하게 젖은 나의 마음을 달래주었기 때문인지 아직도 시작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질수록 B는 내 마음속에서 의미를 더해갔다. 그 의미가 더 굳건해질수록 내가 비가 내리는 창가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졌다. 그리고 다시금 비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요즘 나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장마의 소식이 유난히 반가웠다. 때마침 빗방울이 창틀에 튀어 팔꿈치에 시원한 냉기가 돌았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네, 다음 파트는요. 때론 무계획이 더 나은 결과물을 낳는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계획적이지 못하다. 어떠한 이들은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말한다. 사실 나로 한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좀 다르다. 보통 무언가 할당량의 과제가 주어지면 미션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과제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간이 얼마나 남았던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흔히 성실하다고 불리는 부류에 속하지 못한다. 나는 할 일이 생기면 일단 내가 할 일의 기간을 생각하고 내가 그 과제를 했을 때 걸릴 시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도출한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쉽사리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마감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면 부랴부랴 시작해 일을 마무리하곤 한다. 물론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은 효율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과제를 까먹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하니 완벽과도 거리가 멀 수 있다. 또 이러한 방식이 좋다고 권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방식을 선호한다. 원체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나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뭐든지 급한 마음을 쉽게 갖지 않는 나의 별난 마음 탓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가끔은 이 방식이 급박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까지 한다. 주위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방식들을 답답하다고 느끼고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온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물론 노력해본 적은 많다. 한 번에 오랜 시간 집중해 어떠한 일을 수행하려 노력했지만 일을 끝낼 순 있었어도 결과물은 더 눈뜨고 못 봐줄 정도의 수준까지로 떨어졌다. 오히려 나의 무계획하고 즉흥적인 방식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이 무계획성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남들의 시간과 행동 패턴에 맞추었을 때는 나 자신의 수준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타고난 재능이나 선천적 능력들을 탓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었다.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내가 무엇인가 결여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나도 이 정도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향과 성격, 타고난 재능들이 각기 다르고 그에 따른 행동 방식을 찾고 그 안에서 효율과 능률을 따져야 한다. 보편적 기준들은 어느 정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현대에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동 습관에 대해 지적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정답이 남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다음 파트는 현실은 예고하지 않는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아메리카노는 쓰다 라는 파트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발라드라는 파트도 있고요. 비 내리는 오늘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글을 쓰다 라는 파트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었죠. 두 번째 시간은 서찬 작가의 비는 다시 내린다라는 작품으로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